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신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1988포인트로 종가가 나왔고요. 오늘은 장중에 1991포인트를 찍고 현재는 199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민주당의 감세 정책 연장 반대로 혼조세로 마감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된 듯하면서도 또 옵션 만기 부담을 덜었다는 안도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피는 현재 1987포인트 어제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강세인데요. 이제 51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하루입니다. 잠시 뒤에 시장 움직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각 전문가들마다 개개인의 포트가 구성이 되고요. 각 포트에는 최대 5종목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의 포트에 수익률이 많이 나는 종목이 들어가 있게 될지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배틀에 이어서 주식 고수에게 주식 잘하는 비법을 들어보는 시간,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을 드립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한 권과 함께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고지를 눈앞에 두고 프로그램 매물에 밀리면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상승분과 비교하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역시 방향성 탐색을 하며 혼조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한 198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4포인트로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이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1991포인트까지 장중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90포인트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1.2% 이상 하락하면서 1980포인트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주체가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적극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자 투신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도 지수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약 9억권을 움직이는 반면 코스닥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9포인트 오른 50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0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508포인트와 509포인트 사이에 소폭의 좁은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507포인트인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을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도로 대응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비슷한 물량인 21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방향성 없이 오르내리던 환율이 이 시각 장중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60전 상승한 1142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38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외 상승과 하락 재료가 혼재한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부채 위기 해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로화가 재차 하락한 가운데 중국 긴축 가능성 등 불확실한 변수가 남아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담 요인이었던 IFRS 우려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도 현재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은행주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금융지주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웠고요. 기업은행도 7거래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3.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2% 이상 오르고 있고 부산은행 역시 1.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분투자 수혜주들이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SNU가 14.6% 현재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SNU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고요. 알파치스와 신한인터 등 역시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IPS와 에이테크 솔루션도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전기동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장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조일 알미늄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 아연과 이고산업도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일부 시간에서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철 백명수사님 나오셨고요.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의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명수사님, 네. 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가 이제 2,000포인트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에 중국의 긴축 우려가 아직은 확인할 사항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네. 예, 산타랠리라고 하죠. 또 1월 휴가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산타랠리 또는 연말 랠리라고도 하는데요. 1월 효과까지 겹쳐질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홀수해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2011년도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업종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IT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IT주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금융주들도 52주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전 고점을 가볍게 제압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IT와 금융 양대 축이 2011년을 화려하게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참에 주도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52주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시장의 답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항상 답은 시장에서 찾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2000포인트 돌파는 12월 달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안 일어나더라도 1월 정도에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9월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2000포인트 돌파도 아무래도 외국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룡수님의 말씀은 시장이 위쪽으로 가는 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연평도 도발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이탈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매수 찬스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은 2011년에 일단 준비된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2월 달에 주식을 준비해서 좀 많이 올라서 환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오히려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네. 어제 코스피가 1988포인트로 장이 맞춰졌잖아요. 예. 코스피는 양봉을 그리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사실 저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수는 오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대형주들에만 조금 이렇게 매수가 집중되는 예. 것 아닌가. 개인들이 체감 지수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갖고 계신 종목이 오르지 않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말 팔아서 50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 백명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대응 방법 좀 짜주시죠. 네. 예.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아마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좀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지수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 코스닥의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기업 가치에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루저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었던 종목들
위주로도 한 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들고 계신 종목에 큰 악재만 없다면 뚝심을 가지고 좀 진득하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용선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현재 백명수사님께서는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 셀트리온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인데요. 20%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LG 역시 수익권, 고령제약만이 약과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수한 날짜가 11월 12일이었고요. 수익은 좀 전에 확인했듯이 20% 이상 나고 있는 거고 LG가 11월 19일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사신 종목이 보령제약이었는데요. 보령제약은 매수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양주 연구원님의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YG1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시고요. YG1 더해서 송원산업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박양주 연구원님의 수익률 종목입니다. YG1인데요. 역시 8%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12월 3일 지난주 말씀하셨을 때 가지고 나오셨던 종목이고 역시 송원산업도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현재는 매수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백룡서님,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AS를 해볼까요? 예, 먼저 코스닥 시가총액 1위고 현재 셀트리온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셀트리온은 10월 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저희는 좀 편입이 늦어서 29,000원대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연초에는 3% 정도의 비중에 머물던 외국인 지분율이 32%까지 올라오면서 주가도 아주 고공행진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매출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또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월봉을 먼저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봉상 보시면 지난 3년 동안의 고점을 뚫지 못하던 그런 가격대가 2만 원 부근입니다. 그러나 그 부근을 뚫고 나서는 지금 3개월째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세 흐름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매물이 점차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이죠. 그만큼 외국인이 많이 사서 시중의 유동 물량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을 감소하면서도 주가는 고점에서 밀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21선은 32,300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면 다소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는 예상하는 가격을 한 4만 원 부근으로 목표가를 설정해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까지는 한번 쭉 밀고 가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일단은 가진 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한 종목 상담해 주실 거죠? 예, 네. 보령제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 미래의 성장성 또는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것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 15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던 고혈압 치료제가 내년부터 본격 판매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혈압 시장은 우리나라만 해도 1조 4천억 정도, 전 세계 시장은 42조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령제약에서 개발한 이러한 고혈압 치료제가 시장에서 유통돼서 또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보령제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1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개발했던 것이 현실화될 때는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보령제약을 거래는 별로 없지만 또한 순이익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간 이런 52주 고점을 넘어간 상황에서 다소 횡보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거북이처럼 서서히 고점을 돌파하면서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다음 달 정도에는 다시 또 25,000원대를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다소 눌리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결국 오래 보유했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 징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월봉상 보신다면 뭐 3만 원대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쭉 한번 보유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론수님께서는 셀트리온과 LG, 보령제약 이렇게 세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이 중에 셀트리온과 보령제약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양주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있으신데 둘 다 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YG1이 지난주 신고가를 내고 있었는데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네, 예.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적입니다. YG1 같은 경우는 그 절삭 공구의 소모품인 엔드밀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약 10개의 그 해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해외 자회사들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가 됐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자회사들이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YG1의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YG1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내년 실적을 감안을 하시면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싼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YG1 같은 경우는 약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매매를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5일선을 타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5일선을 하향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송원산업은 매수한 가격 부근이거든요.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크게 변동성은 좀 없었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제 생각할 때는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산화방지제라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 시장이 구조 개편되면서 가장 크게 수혜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화학업종이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시향을 보이면서 화학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업종별로 볼 때 화학업종의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원산업은 내년 업종이 상당히 좋을 것을 대비해서 현재 생산시설을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다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상승 추세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는 크게 변동 없이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번 주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지만 아직까지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감안하면 꾸준히 추세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산화방지제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이 1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각각 두 종목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백명수님께 여쭤볼게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우연히도 좀 제약주 쪽을 많이 가져 나왔는데 오늘은 메디포스트하고 조화제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제약주를 많이 가져 나온 이유는 그동안에 바이오나 제약 쪽은 연구 개발을 해서 상업화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제 이 부분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말 정도에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주가도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52주 고가를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요. 현재 1차 넘어갔다가 다시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인 43,600원 부근 또는 눌러준다면
된다면 뭐 42,500원 정도까지 눌러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 현재 주가를 매수가로 제시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게 역사적 고점은 8만 원 부근이지만 6만 원 정도로 다소 높게 보고 준비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 라인은 전일 그 급등시켰던 라인 21선 부근이 4만 원을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만 원을 지지할 때는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백명철님께서 한 종목 메디포스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격이 43,600원이거든요. 이 가격에 매수를 결정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양정 원님의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두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네, 오늘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낙폭과대 종목을 위주로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S24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S24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총알 배송으로 유명한 그 인터넷 서점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전자북이라든가 이러닝 그리고 MA 서비스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들어와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그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전자북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이 초창기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24의 신규 사업인 전자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일부 선 반영된 게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요구했던 만큼의 전자북에 관련된 실적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내년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점 중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과 내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그 전자북과 이 러닝 관련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수준은 좀 바닥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수급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매도를 했던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소화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현재 약 5,4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저가 라인이었죠. 약 5,250원 정도는 하향 이탈을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하향 이탈하더라도 약 5,000원 정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약 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S24가 11월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5,420원입니다. 5,400원대라면 5,420원 역시 매수가로 볼 수 있겠죠? 크게 무리는 없는 가격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백명수님께서 좀 전에 조화제약을 또 한 번 들고 나오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제약주가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메디포스트에 더해서 조화제약 그리고 셀트리온도 바이오주로 또 들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포트에 한 예. 업종만 편중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예, 일단 예. 저는 그 수익 면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물론 여러 가지 그 포트를 짜서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예. 내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그 제약 관련해서 그 연구하던 부분들이 상업화한다는 거. 그 동안에는 루머나 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다소 좀 높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1월 달에는 이러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52주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형질전환 복제대지에서 EPO라고 해서요. 1g의 자동차 100대 값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현재 그 추출할 수 있는 상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내년 1월 정도에 다음 달이죠. 아마 그 상업화 테스트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그 10년 정도 연구 개발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그 주가가 대부분 그 연평도 도발에 의해서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조화제약은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직전 고점 부근에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넘어갔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하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00원을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최근에 4,300원에서 4,400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4,300원에서 4,4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동종목은 단기 급등했을 때 추격하시면
단기 급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예. 급등할 때 추격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횡보 또는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 준비를 해보신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백룡스타님의 종목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화제약 퍼센트는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저는 뭐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2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은 5% 내지 뭐 10% 정도만 사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또 한 종목 새롭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코라오 홀딩스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최근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9거래일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관심과는 좀 반대로 가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라오 홀딩스라는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코라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라오스 지역에서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약 38%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2대 은행의 대주주로서 그 은행을 통해서 할부 금융을 통한 신차 판매를 하고 있어서 향후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은 최근에 뭐 중국 모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던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코라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 가격이 4,800원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상당히 높게 시작하면서 공모를 받았던 기관과 개인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라홀딩스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단기간에 좀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5천 약 6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지난번에 저점 라인이었습니다. 지난번 저점이었던 약 5,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상당히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약 6,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용사님께서는 세 가지 종목을 이미 포트에 들고 계시고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께서도 두 종목 갖고 계신데요. 오늘 새롭게 두 종목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말씀하신 매수가에 도달이 안 된다면 편입이 실패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다면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또 마련하고 있는데요.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해결을 해드리면요. 5593님께서 GS건설을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97,800원에 35%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10% 정도 수익 중인데 매도 시점이 알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증시전략센터 전문가 추천으로 매수를 했는데 증권사 직원이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자 문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셨고요. 백룡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GS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건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건설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향후에도 해외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직전에 매물권에 위치한 그런 매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고점이 12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11만 원 부근에서 그 고점을 기록하고 다소 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21선 부근까지의 조정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21선은 뭐 10만 원 부근이니까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게 저는 그 시장 상황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요. 12만 원 이상 충분히 내년 초까지 돌파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한번 버텨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해주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 매도를 하면서 차익 매물에 눌리면서 다소 눌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러한 매물을 흡수하고 나면 다시 정고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GS 건설이었고요.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우 하이텍 보겠습니다. 하나442님께서 보내셨고요. 15,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답답하시다고 FTA 수혜주인지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박영지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 FTA의 그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예. 송호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해외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 애들까지 이어져서 부품 업체들 역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호 하이텍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현대차와 같이 해외 공장에 진출을 하면서 그 해외 공장이 상당히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성우 하이텍의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부터 그 IFRS가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IFRS가 도입이 되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해외 공장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본사 연결 매출로 잡히면서 오히려 더 실적 개선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을 보시더라도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저점을 상당히 높여가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고점이었죠. 16,000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다소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주가가 약 16,000원 정도를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우 하이텍 봤습니다. 중해홀딩스 들어와 있는데요. 7596님께서 2,794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손해 구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중해홀딩스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이제 매수가 회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론사님께 주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예, 중해홀딩스는 중해제약이라든가 중해신약 이런 제약 계열사들을 거느린 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중국의 수액제 수출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 또한 그 제약 수출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핵심 자회사인 중해제약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꾸준한 실적을 내는 이런 상황이고, 또한 중해신약도 크레아젠이라는 그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게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연구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동사의 자회사들도 이러한 그 기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에 3,500원까지 급등하고 나서요. 3개월 정도의 조정 흐름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200일선 부근인 2,4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하고 3,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3,000원 정도 목표로 잡으시고 가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량 거래가 터진 3,500원까지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소 높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보유 전략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은행 금융주가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에도 개의치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은행이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0203님, 14,9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연구원님. 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이요. 은행주나 금융주에게는 단기간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은행주들이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난달이었죠. 11월에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12월에는 금리를 동결을 할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고요. 이미 예상이 됐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내년에는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은행주의 주가 상승은 올해는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내년에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좀 열어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은행주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배당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이면 이제 본격적인 배당 시즌인데요. 어떤 배당 투자를 위한 선침해 차원에서도 대구은행에 대한 그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을 보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배당을 받으시려면은 배당락까지 들고 계셔야겠지만 최근에 또 배당주의 특징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선침해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은 포기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연말 배당락 이전까지는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번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구 산업을 살펴볼 텐데요. 791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07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향후의 전망,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백론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구 산업은 동판 제조업체로서 2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 동 가격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을 제품가에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부분에도 이런 동판 재료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만큼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이익 규모가 굉장히 작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01선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요. 전 고점에 도전하는 이런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바로 2,700~800원에 도전하는 흐름보다는 직전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가격대에서 저항을 보일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2,200원 부근이 온다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던가 매도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저항 라인을 단숨에 돌파하는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올 때는 보유 전략으로 가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2,7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록수천님 그리고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주식 고수에게 투자법을 알아보는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시간은 계속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 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쌤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추세를 이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은 간단하게 추세만큼이나 중요하고 추세만큼이나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 또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이 되지 않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런 걸 포함해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형성하고 매도와 매수의 시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나타내는 값을 이동평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5일 동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된다 그런다면, 매수를 했다면은 그 매수 평균 가격이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즉 5일 이동평균선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림을 좀 보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동평균선, 이것이 바로 이제 파란, 노란 또는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차례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색깔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노란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 되고요. 이 파란 선이 10일, 그 다음에 이 녹색 선이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시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잘 살펴보면은 이동평균선이 크게 하락을 하는 시점이 있고 내려오는 시점이 있고요.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하는 시점이 있고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주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주가 역시 횡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 역시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주가는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하락, 상승, 횡보. 그래서 이 하락과 상승과 횡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시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림이 이게 실제 이동평균선에 나타냈던 어떤 실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이동평균선의 실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단기선이 5일선이고요. 중기선이 21선, 장기선이 60일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뭉쳤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자기네들끼리 뭉쳐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옆으로 가격이 횡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파란 이동평균선이 격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 파란 이동평균선이 바로 5일선인데, 이 5일선 같은 경우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가장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왜냐? 최근 5일 동안의 가격 변동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동평균선 중에서 가장 빨리 상승을 하고 가장 빨리 하락을 하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설정을 했지만은 이건 투자자의 기호에 따라서 3일 이동평균선과 또는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보통 15일, 1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제 주 단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달이 보통 일주일이 5그레일 동안 영업을 하고요. 20일이라면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5일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선은 일주일 이동평균선, 20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주 6일 근무를 할 때는 이게 6일 이동평균선과 예를 들어서 24일, 25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5그레일 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 5그레일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일, 20일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동평균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추세를 이야기하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 이동평균선 역시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5만 원이었다, 만 원이었다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주가가 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런다면 이 매수를 했던 주체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만 원대에서는 지지가 나타나면서 자기네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또는 과거에 이 종목을 샀던 사람들 역시 만 원이 평균 지지선일 때는 가능한다 그런다면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단기간으로 좀 크게 이탈합니다. 왜냐? 아무래도 실망 매물, 즉 손절성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의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저항선 역할은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하향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타나면은 본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매도하고 싶은 욕망, 즉 차익 실현의 욕망, 그러니까 본전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하향 돌파했다 내렸던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은 5일 이동평균 부근에서 그때는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오히려 완전히 상향 돌파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하향 돌파를 해버리면서 밑에서 바닥에서 받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잘 보면요. 이동평균선이 단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자기네들끼리 모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예고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예고를 하면서 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격이 벌어지게 돼 있죠. 벌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 이동평균선의 격들이 다시 뭉쳐지게 돼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격들이 뭉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열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배열된 것을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그러고요. 장기, 중기, 단기로 배열된 것을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배열 이동 상태는 역배열 이동평균선의 어떤 설정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정배열 이동 상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되어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배열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면서 중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 밑으로 돌파해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평균선이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여기서 한 차례 급락이 나타나면서 다시 반등이 나타나면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는데 강세자의 특징이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5일선이고 이 노란 선이 20일선이고 이것이 60일선인데요. 이 파란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 골든 크로스 형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강세당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골든 크로스고 새 매수 시점이 되고요.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말 그대로 죽는다는 어떤 그런 신호인데요.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는 주가의 매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 그런다면 주가의 매도 또는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실전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같은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것을 바로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5일 이동 평균선은 말씀드렸지만은 5거래일 동안 가격의 평균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동시에 가장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폭도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 평균선이 딱 하나로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까만 이동 평균선이 하나의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까만 이동 평균선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시점을 포착해야 되는데 매수와 매도 시점은 간단합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속임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반드시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상향 돌파했냐? 그때는 매수 시점이 되고요. 하향 돌파를 했냐? 그때는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수 시점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완전히 5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중에 안착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완전하게 이탈돼 버린 그런 상태인데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매도 시점이 되겠죠. 이것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했던 하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타날 것이 바로 이제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를 말씀해 드렸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주가를 매수하는 시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 선이 까만 선이 5일 이동 평균선, 파란 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까만 선이 파란 선을 완전히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죠. 이때는 바로 매수 시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시점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은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하고 골든 크로스 때는 매수, 데드 크로스 때는 매도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